하반기에는 철강 업황 반등할까? 철강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철강 수요 절반 이상이 또 건설 쪽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많이 얼어붙고 하면서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철강 가격들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철강 업황 영향을 국내 철강 업계들도 많이들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해서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업황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신사업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펼치면서 중국과의 철강 동조화 흐름, 주가의 동조화 흐름을 깨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신사업 이슈 이외에 다른 철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철강 쪽의 주가와 그 철강 가격과 좀 동조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중국이 가장 가깝고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 철강사 주가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글로벌 철강 수요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 철강 수요의 50% 이상이 또 건설향 수요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2년 전에 헝다 사태를 겪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진함이 이어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부동산 위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철강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열연 스프레드가 $100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이런 상황이고 또 국내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였죠.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설량 철강제 출하 비중이 한 48%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철강 사업의 부동산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 가지 집값은 떨어졌지만 또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은 상승하면서 국내 건설 경기도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고 철강 경기 역시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양을 좀 미루는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러면서 전체적인 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철근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주 좀 살아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근 소비와 관련이 있고 철강 업황으로까지 악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공급도 좀 과잉이 됐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제강사들의 철근 생산 능력이 연간 1250만 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철근을 소비하는 양은 연간 100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능력이 소비량보다 조금 생산량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게 좀 적절하게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지켜지면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한국특강이라는 기업이 철근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또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특강의 경우에는 기존의 철강업체들과는 다르게 철근 기준 가격을 좀 일원화시켰고요. 또 이제 직거래를 확대를 한다거나 품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판매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안착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특강의 상반기 철근 생산량이 26만 톤이었지만 어찌됐건 이 한국특강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했던 것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영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국내 철근 가격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철강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철근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또 포스코까지 건설용 철근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미 이렇게 포화가 된 시장에서 포스코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공급 과잉은 물론이고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포스코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포스코의 진출 소식에 여러 가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치킨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국내에서는 공급 과잉 이슈가 생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해외 쪽에 대한 철강제도 굉장히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 물량들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올해 연초가 딱 이제 시작이 되면서 높은 부양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제 발표들을 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부양책에 대한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강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렸지만 수요가 없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철강에 대한 공급이 과잉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과잉 생산했던 부분들을 중국은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수출을 할 때 이제 중국은 결국에 또 저가 물량으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철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해외 쪽으로 저가 물량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쪽에서도 엔저 활용을 하면서 이제 또 같이 이쪽에서도 수출을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근 가격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철강 업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새로운 신사업 먹거리로 이제 딱 점을 찍으면서 굉장히 성장 전략을 잘 수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급 과잉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 국내에서는 한국 특강이 또 진출을 새롭게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약간의 좀 이런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줬던 것 같고 포스코까지도 뛰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이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철강 종목들이 좀 반등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들이 좀 있을지 긍정적인 전망들은 없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감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중국의 감산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 철강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철강 생산에 대한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강 생산량 감산을 실시해 왔었거든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관련한 설비를 퇴출시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 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감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2022년의 경우에는 2020년의 경우에는 이 생산량이 최고치를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조간 생산량 감산 정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중국 정부의 감산 기조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2022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하는 수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7월 말부터 철강사에게 생산량을 작년보다 더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줄이라는 지침들이 지금 현재 철강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하반기쯤으로 가면 지금보다 이 감산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성수기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면 남은 하반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의 철강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국내 철강 가격도 역시나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 1일에 중국이 12개 제철소에서 이제 철강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원료가 상승 때문에 가격 전가가 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내 쪽에서도 좀 주가에 영향이 있었어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이슈 때문에 바로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1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12개 제철소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철근이라던가 열연이라던가 냉연, 특수강, 봉연강 모두 톤당 한 0에서 50위안 사이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국에 이런 철강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했던 이유는 원료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철광석의 가격이 8월 5째 주를 기준으로 제철용 원료탑 가격이 톤당 267달러라고 하고요. 네. 5월 첫째 주보단 3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의 경우에는 톤당 113달러를 기록하면서 5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철광석 가격도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료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철강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화나 약세까지 겹치면서 중국 철강사들의 대부분의 손실 구간이 중국의 철강사 중에 한 55% 정도가 지금 손실 구간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중국의 철강사들도 본인들의 손실 방어를 위해서 이번 철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던 비구이 위안이 그래도 이제 회사채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베이징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서 어느 정도 주택 거래가
경제가 찔끔찔끔 살아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이징과 같은 약간 일선 도시 쪽에서의 주택 부양책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만 네. 이 부양책이 2선, 3선 도시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부동산에 대한 성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양책과 맞물려서 기대감도 함께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동산 우려랑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금리 인하가 좀 예상폭이 적긴 네.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철강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의 철강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시각들도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그 완화 정책, 부양책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펼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양책에 대한 별개, 부양책과는 별개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철강의 실수요가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기업들이 실제로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지표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지표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서 중국의 기업들도 철강 가격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의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랑 지금 현대제철도 이번 달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철강주 반등에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간판의 가격을 톤당 5만 원 이상 인상을 했고요. 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뭐 톤당 7만 원 이상 올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랑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니까 철강 업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동안 바닥으로 좀 향해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가격들도 좀 인상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제철 쪽에서도 좀 이렇게 인상하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결국은 또 철강 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업황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캐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잠깐 말이 나오긴 했지만 네. 좋지 않은 철강 업황 때문인지 신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꾀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포스코 그룹주가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밸류체인을 잘 짜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쪽으로 또 철강 사업들은 신사업을 꾀할 수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이외에도 이제 전기 강판 생산 쪽으로도 신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을 계속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전기 강판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급도 굉장히 빠듯한데 여기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철강 기업들이 전기 강판 시장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기 강판 생산 가능 업체들은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증설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철강 회사 중에 티센크루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이제 전기 장판 해파를 기존의 5만 톤에서 6.5만 톤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현재 93만 톤에서 2024년까지는 153만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제철도 역시 지금 현재 제조 능력을 현재 대비 한 5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전기 강판의 수요가 많아서 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에는 톤당 126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톤당 210만 원으로 한 66.7%나 전기 강판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세계적으로 8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 전기 강판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전기 강판이 뭐길래 철강 업계들이 이쪽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동 모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구동 모터
중에서는 배터리에서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동 모터가 결국에는 전기 강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전기 강판의 경우에는 또 이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향성 전기 강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방향성 전기 강판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지금 무방향성 전기 강판의 경우에는 자성을 좀 균일하게 가져가는, 균일하게 지지해주는 제품으로 모터라던가 전동기라던가 발전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방향성 전기 강판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자성을 계속해서 우수하게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변압기라던가 리액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무방향성이든 방향성이든 둘 다 전기 강판은 모두 다양한 차량 부품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전기 강판의 경우에는 일반 철판에 비해서 규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저항도 높은 물질이고요. 이 전기 저항이 높게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동 모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 강판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구동 모터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결국에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동 모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전기 강판의 품질, 기술력, 결국에는 전기차의 성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이 진입 장벽이 낮은 건 아니고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개 정도의 철강사만 이 무방향성 고효율 전기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철강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뿐 아니라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해서 구동부터 관련된 전기 강판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좋지 않은 철강 업황이 드디어 좀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철강주들 그리고 철강 종목들 기업들이 어떤 신산업을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